네, 이번에는 형식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체계를 잡는가 말할 수 있는 형식과 여러분들의 주장이 됐건 요약이 됐건 그러한 콘텐츠적인 내용, 이 두 개로 파트가 나눠지는데요. 물론 당연히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형식과 내용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논술은 어떻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식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두 개가 합쳐진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논술에서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이상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점수화된 형태로서의 경쟁시험이기 때문에 논술에서는 당연히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의 밑바탕에는 뭐가 반드시 잘 자리를 잡고 있었느냐, 바로 형식입니다. 형식. 즉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형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채점하는 교수가 여러분의 그 좋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읽었을 때는 내용이 괜찮지만 실제 채점 교수가 읽었을 때는 그 좋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답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그런 케이스가 바로 뭐다? 좋은 내용이지만 형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인 그 좋은 내용이 상대방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형식과 내용은 여러분들이 논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다르게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형식은 강사의 역량이 절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본인이 논술학원을 다녔는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뭐 반년이 지났는데도 내 논술의 형식이 전혀 체계적이다는 느낌이 안 들다. 그러면 그건 누구의 잘못이다? 바로 강사가 뭔가를 잘못 가르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즉 그만큼 논술에 대한 구조와 체계화와 관련된 글에 쓰는 형식은 절대적으로 강사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반면에 이 내용은 물론 논술 강사가 수험생의 답안을 첨삭도 하고 코치도 하면서 그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뭐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즉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출제자의 의도나 목적이 이런 거이기 때문에 답안을 이런 방향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거기 나와 있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100%, 즉 형식처럼 전달해 준다는 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논술 강사들이 여러분의 이 내용까지 완전히 자기한테 배우면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학원이나 강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거의 사기 수준이나 거짓말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나 뭐 자기만의 뭐 비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어떤 문제든지 이 내용을 갖다가 나한테만 배우면은 충분히 가장 설득력 있는 답안으로 쓸 수 있게끔 내가 강의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런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겠지만 아직도 그런 거에 잘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식은 강사의 절대적인 역량으로 쌓아 나가야 될 부분인 반면에 내용은 뭐다?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한테 형식적으로는 100% 완벽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도 보조적인 역할로 강사가 나름대로 가르쳐주는 노하우를 여러분들 잘 받아먹어서 결국엔 누가 하는 거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그래서 강사의 지속적인 사고력 전환에 대한 조언과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다?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있는 개인의 역량에는 뭐야? 본인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사,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나라 표준적인 상식적인 수준,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잘 겪었다고 한다면 표준적인 그 상식 수준, 그게 좀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시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회 분야가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얕게 일지라도 어느 정도 본인이 그걸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시사적인 상식이 있는지, 이것보다 강사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이러한 역량을 쌓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형식은 강사한테 100%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고, 내용은 강사의 지속적인 사고력 전환 조언과 더불어서 개인이 나름대로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논술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이 내용일지라도 형식이 미흡하면 채점자는 그 좋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논술에서는 형식과 내용 둘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가 우선이다? 형식이 먼저 잘 갖춰진 다음에 내용을 여기에 탑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더 다른 비유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물, 예를 들어서 같은 사과를 갖다가 샀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포장지가 어느 포장지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 사과를 받아들였을 때 기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 봉다리에 싸느냐 아니면 백화점 쇼핑백에 싸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담는 포장과 대형 마트에 가서 담는 포장과 백화점에서 담는 포장과 그게 포장의 레벨이 다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만큼 같은 내용일지라도 형식을 조금 더 고급화 극대화해서 상대방의 설득력을 좀 더 높인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는 100을 전달했는데 채점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그의 절반인 50%밖에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전적으로 그건 누구의 책임이다? 바로 수험생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만큼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잘 형식화, 체계화, 그 다음에 전달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다? 수험생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이렇게 비유를 표현해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다? 우수한 상품을 값싼 포장지에 절대 담지 말라. 즉, 우수한 여러분의 답안 내용을 아주 비체계적인 형식으로 전달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 상품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주지 않는다. 즉, 이걸 다시 말하면 절대 체계적이지 못한 형식으로 합격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논술학원을 꽤 오래 다녔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친구나 부모님이 봤을 때 너 논술이 전혀 이해하기가 힘든, 형식적으로 약간 좀 안정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학원을 더 다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강사의 실력이나 자질에서도 약간 의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드린다면, 형식은 절대적으로 강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강사의 조언과 본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적절히 잘 합쳐져서 시너지가 됐을 때 논술 답안의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